좋아요 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이고 헤이르트 빌더스가 네덜란드 의회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AI 더빙입니다. 헤이르트 빌더스는 미국식 억양을 쓰지 않습니다. 의장님,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말을 해왔으며 여론조사도 이를 확인합니다. 대다수의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슬람이 네덜란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민 대다수뿐만 아니라 이 의회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정당의 대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교회가 아무리 자주 그렇게 설교해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종과 지배를 추구하는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뿌리 내리는 곳마다 억압과 혼란, 죽음, 그리고 파괴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테러 공격을 봅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봅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증오를 봅니다. 우리는 동성애 혐오를 봅니다. 우리는 명예살인을 보고 자유롭고 현대적이며 서구적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혐오를 봅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다시 한번 15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틱톡을 통해 이슬람 국가를 지지하며 네덜란드에서 테러 범죄를 저지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전부 무슬림이었습니다. 힌두교도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국적이나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도 아니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도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어떤 인구 집단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화, 이슬람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말은 2001년 9월 11일 에야 비로소 깨달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죠.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2001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테러 공격이 거의 6만 건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테러 공격이 6만 건이나 있었습니다. 무려 6만 건이나 되는 겁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의 물결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탈레반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파키스탄에는 미사일과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자살폭탄범 군대가 있다. 둘 다 무슬림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왜 이렇게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데올로기에 관한 거예요. 그들은 인생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거기서 실수했고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인생이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우린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원래 그래요. 그들은 죽음을 좋아해요. 의장님, 이슬람은 우리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25세 이하 사람들 사이에서 이슬람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약 20년 안에 이슬람은 네덜란드 전체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에는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호주인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한 명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했는데 호주 인구의 8, 9%가 무슬림이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건가요?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는 타워 해멀릿이나 이스트 런던, 브래드퍼드, 맨체스터, 버밍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게 괜찮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백인 지역에 사는 거죠? 모든 게 괜찮다면 왜 당신들은 백인 지역에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호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 왜 기독교죠? 왜 꼭 기독교 국가여야 하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호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나라가 되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인도네시아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랬다면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UAE일 수도 있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일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자유가 있나요? 확실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르죠.
아니면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터키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터키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과 파티, 나이트클럽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터키는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에르도안 집권 후 영부인도 히잡을 쓰고 신앙심 깊은 세대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효과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방금 한 말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년 후 애는 다수 종교가 될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자유주의자들은 도대체 뭘 상상하는 걸까요? 이미 미국, 영국, 시드니 등 서방 국가의 무슬림 지역에서는 동성애자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노려보임을 당하고 성희롱과 협박을 받는 무법지대이 존재합니다. 당신 나라 인구의 40%가 무슬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인구뿐 아니라 그들은 의회에도 진출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무슬림 지역처럼 여성은 히잡 없이 입장 불가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 지역을 차단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의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굽신거리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버킹엄 궁전에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정말 굽신거립니다.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린다면 영국 내에서 그들은 약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10% 정도일 거예요. 어쩌면 7, 8, 9% 정도일 수도 있겠죠? 이미 이 정도로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있다면 그들이 40%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어떤 무슬림에게서도 합리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니에요. 당신이 공포를 조장해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8%에 불과하고 2040년까지 50%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2050년에 40%가 되는 게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당신의 반응이 그래서 뭐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모두에게 나쁜 일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점은 동의합시다. 왜 그게 나쁜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이 서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서구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년은 금방 지나가요. 저도 지난 2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젊고 대학을 막 졸업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08년 이 호주 예산 마지막 흑자였고 세계 금융위기 후 우리는 이를 단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거의 18년 동안 우리는 적자 상태였고 이제는 1조 달러의 빚을 지게 됐어요. 2008년까지 호주는 빚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며칠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번영하는 나라이고 빚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빚을 쌓아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하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해요.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호주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세계 금융위기에도 면역이 있다고 생각했죠. 제 말은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만성의 악몽이죠. 끔찍한 사례에서 비롯된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무슬림들이 숭배하는 무함마드 예언자를 모든 무슬림들이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의 삶은 잔혹한 폭력, 살인, 그리고 소아성애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의장님, 이 나라는 가짜 예언자나 이맘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들의 나라도 전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공동 정체성을 싫어하는 좌파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롭제틴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네덜란드 국민의 것이며 우리의 젊은 시절의 땅이자 아이들의 땅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메카의 숨막히는 사막법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경도 반드시 닫혀야 합니다.
우리는 제2주를 강조해야 할까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되 범죄자,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슬람 학교를 즉시 폐쇄해야 하며 미성년 무슬림 소녀들의 히잡 착용도 전국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더스는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그는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며 파키스탄에서 살해 위협도 받습니다. 그는 미성년 소녀들에게 히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무슬림 국가가 서양 여성이 그들의 나라에서 서양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할 때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세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친절해야 하죠? 왜요? 알다시피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전파가 불법입니다. 왜 우리는 그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데올로그들에게 비자를 줘서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게 하나요? 왜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종교를 실천할 자유, 설교할 자유가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내부 시스템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체제의 가치들은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처럼 말이죠.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기도 소리를 금지하거나 더 나아가 새 모스크 건설을 금지하는 것이죠. 의장님, 제튼 총리님과 제 동료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명 쓰나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추가적인 이슬람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네덜란드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열려 있는 것에 지친 사람들, 망명 쓰나미에 지친 사람들, 강제법에 지친 사람들, 우리 집보다 망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에 지친 사람들,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로 만드는 것에 지친 사람들, 네덜란드를 이슬람에 넘기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제가 당신에게 그들이 인구의 40%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현재 프랑스, 영국, 아마 네덜란드에서도 약 8, 10% 정도입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협 전술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슬림 남성으로 아마도 불법 이민자인데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는 네덜란드 남성에게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문제야, 브로? 여기는 무슬림 국가가 아니야. 봐, 얘 무서워하고 있잖아. 쟤한테는 공격성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세대 전체가 나약해졌기 때문이야. 우리 세대는 스스로를 위해 맞서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들은 갈등을 피하며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아. 이건 젊은이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물러서지 않는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90년대에는 세상이 지금과는 아주 달랐어. 그 당시에는 어떤 이주민도 어떤 이민자도 토착민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 정부와 기관들이 우리 남자들을 나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우리 남자들을 지지하지 않았어. 그 결과로 너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대신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맞아. 감사합니다. 그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진짜 먹고 싶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어로 오케이가 꺼져라는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봐요. 그들이 40에서 50%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0에서 50%도 안 되는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이 무슬림 남자가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벨기에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괴롭히고 아주 마피아 같은 방식으로 위협합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그는 소리치지 않아도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왜 라마단을 하지 않니? 상관하지 마. 어때? 나는 히로스야. 나는 가톨릭 신자야. 오, 아, 가톨릭 신자구나. 그래. 그런데 뭐 문제 있어? 아? 나 뭐? 아니, 문제 없어. 네가 먹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라마단 안 하냐고 물어본 거야. 너한테 얘가 무슬림처럼 보여. 다시 말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40%가 아니야.
지금은 7%나 8% 정도야. 우리 기관들이, 경찰들이, 정치인들이 용기를 낸다면 이건 초기에 싹을 자를 수 있어. 이 성가신 문제는 정말 빨리 사라질 수 있어. 지금은 마치 악취처럼 맴돌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풍기를 켜는 것뿐이야. 펑! 그를 날려버려. 라마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관습이야. 난 좋아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먹고 대밤을 용. Meron mo akan 우리가 라마단 중이라 당신을 보면 안 되니까 너는 안에서 먹어야 해. 우리가 너를 볼 수 있어. 우리가 너를 볼 수 있으니까 안에서 먹는 게 좋아. 우리가 네가 먹는 걸 볼 필요는 없잖아. 알겠지? 그는 이제 짐을 싸서 떠날 거야. 안에서 먹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정말 좋다. 고마워. 보셨죠? 저 사람이 노인을 괴롭혔어요. 그가 그를 괴롭혔어. 그리고 몸이 불편한 그 노인은, 그 어르신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허락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이걸 허락하고 있는 거지? 남자들은 어디 있죠? 미안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더 많은 남성들이 나서야 해요. 이웃집에 가보세요. 모든 가정에는 한두 명의 남자가 있어요. 왓츠앱 그룹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동네 감시단을 만드세요. 뭔가 행동하세요. 이거 정말 창피하네요. 그래서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